원래 항상 신축 아파트가 올라가면 이제 신축 아파트를 기대하는 재개발 재건축 올라가는 게 다음 흐름이고요. 주변 신축 아파트랑 가격 격차,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마진이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비관적인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인근 신축 아파트 가격이 쫙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 그럼 돈 더 내더라도 하지 뭐 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매부랭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희입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심상치 않은데 이 시세 상승을 주도하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바로 재건축이죠. 그래서 제 오른쪽에는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전문가이신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요즘 시장 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 정비사업 심의 관련해서 좀 서울시에서 변화가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또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매부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찾아뵈었는데 또 요즘 최신 소식들 잘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 채널에 나와주셨을 때마다 늘 이 정비사업 전문가이시지만 상당히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그래서 재건축도 이제는 지켜봐야 될 때다 했는데, 요즘 서울시장에 이 오르는 아파트들을 보면 신축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많이 오르는 게 이제 재건축이더라고요. 왜? 소장님 말씀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제 말대로 되지 않았다라기보다도 이제 포인트가 있죠. 원래 항상 신축 아파트가 올라가면 이제 신축 아파트를 기대하는 재개발 재건축 올라가는 게 다음 흐름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매부리TV 처음에 나왔었을 때 그때 얘기했었던 것 중 하나가 오세훈 시장 리스크를 얘기한 적이 있었었잖아요. 오세훈 시장 리스크요? 네, 오세훈 시장이 이제 대선 출마를 하면서 서울시장 지역을 또 던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인허가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인허가가 좀 빠른 쪽들, 너무 초기보다는 앞에 있는 단들에 있는 정비사업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었던 게 주요 내용의 골자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불출마를 선언했었잖아요. 그렇죠. 불출마 선언했었을 때 부동산 카톡방마다 다 불탔습니다. 이야! 잘 됐다! 하면서 막. 그러니까 뭐 이게 잘 됐다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왜냐면 개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오 시장님은, 이게 속이 쓰리시죠. 나가려고 했었다가 자꾸 막 토호제, 얘가 솔직히 좀 판단 미스가 좀 있었죠. 성급하게 풀었다가 재지정했다가. 그쵸. 사실 재지정도 좀 문제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서 옷소공 얘기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서울시 행정도 손바닥 뒤집듯이 한 달 만에 이러는데 대권주자가 될 수 있느냐? 막 이런 여론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 조금 이래저래 여론보다 어렵겠다 싶어서 그런지 불출마를 선언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오 시장님 개인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까운 일일 수는 있겠지만 수많은 정비사업을 관련된 종사자분들 입장에서는 다들 이제 쾌재를 불렀거든요. 약간 오 시장님의 불출마가 지금 재건축 호재, 그래서 가격 상승으로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면이 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압구정 이런 유명한 재건축 단지들이 오르는 거, 뭐 여의도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납득이 돼요. 근데 다른 곳들도 많이 좀 오르고 있던데, 저희가 보통 아는 지역들 말고 요즘에 좀 오르는 재건축 단지들은 어디가 있나요? 요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신축이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가 어디가 올라가느냐라고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다들 보고 싶은 곳들이 상급지잖아요. 그러니까 상급지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솔직히 뭐 반포나 압구정이나 이런 데들은 뭐 10억도 넘게 그냥 일단 신고가, 실거래가 자체도 1년 사이에 10억 넘게도 올라갔었고, 다른 데들도 대충 찍어 던지면 5억 넘게씩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분담금을 납부한다 했었을 때, 그러면 완공됐을 때 매매 금액이 예상이 되겠죠? 근데 주변 신축 아파트랑 가격 격차,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마진이다 보니까, 근데 중반에 사업성은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비관적인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인근 신축 아파트 가격이 쫙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 그럼 돈 더 내더라도 하지 뭐 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단적으로 우리가 잠원동 같은 경우도 사업성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거기 또 약간 소형들 조각조각 나 있는 데들도 있죠. 그래서 분담 금액 막 10억 넘게 납부해야 될 거라고 지금 추산되는 곳들도 있지만 그래도 가격은 올라가죠. 왜냐? 지금 반포 신축 가격이 60억, 70억 이러고 있으니까 잠원동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분담금 10억 내도 재건축하기가 더 낫는 것 같아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특정 지역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그러는데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아무리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분당에서는 분당 금액이 예를 들어 5억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부담을 할까 안 할까 생각해보면 뭐 지금 분당 집값이 예를 들어서 지금 벌써 이제 20억 향해 가는 애들도 있지만 뭐 한 15억이다 그랬을 때도 분당 5억 납부해서도 그래 뭐 분당이 20억 넘어가겠지? 라는 생각들은 다들 할 거잖아요. 근데 일산이나 삼본이나 중동이나 이런 데서 분당금이 5억이다 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 생각이 좀 어떨까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이 돈 분담금을 납부할 바에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미 집값이 얼만데 그러면 그냥 딴 데 사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에 대한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인 거고, 그럼 이 얘기를 종합해보면 서울에서 지금 올라가는 정비 사업들은 신축 아파트가 올라가는 곳들이 주로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신축이 시세가 많이 뚫으면 분담금 생각해도 여기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곳들만 이제 오르고 있다.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가 지금 강남 상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거기는 뻔해서 다른 데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마용성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신축 아파트 중심적으로 올라가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특이점 중 하나인데요. 구축 아파트는 생각보다 잘 안 움직이고 있어요. 뭐 올라는 간다 하더라도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구축은 이제 10년, 15년, 20년 요 정도 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재건축까지는 안 가네. 네, 마용성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제 강동구도 그렇고 지금 강동구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우리 둔촌주공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84타입 기준 27억을 뚫어버렸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니까 지금 강동구에 남아있는 재건축이 명일동 재건축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일동 재건축도 그동안 사실 별로 분위기 안 좋았었어요. 맞아요. 삼익 뭐 이런데. 네, 별로 분위기 안 좋았었다가 요즘 보니까 물론 강동구 내에서 둔촌주공의 입지는 좀 다르다라고 보긴 하지만 사실 거의 바로 올림픽 선수촌 인근이기 때문에 송파라고 보는 분들 그쵸. 진짜. 준송파권역으로 봐야 되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또 이제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맞아요. 요즘 움직임들이 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고덕도 조금 요즘 시세가 괜찮지 그렇죠. 않나요? 네. 고덕 오히려 이제 명일동의 바로미터는 이제 고덕 쪽 많이들 보는데 고덕 쪽도 요즘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동작구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들 활발하거든요. 동작구 쪽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재건축도 재건축이지만 재개발, 특히 노량진 뉴타운 가격이 최근에 많이 뛰었어요. 거기는 어딜 기준으로 뛰나요? 여기는 노량진 동 자체를 보게 되면 비교할 만한 게 마땅치가 않아요. 상도파크 자이가 장승배기역 쪽에 붙어 있지만 일단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요즘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흑석동. 흑석동 같은 경우는 이제 흑석 9구역과 11구역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이제 준공이 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9구역, 11구역조차도 9구역은 이제 착공식 열었고요. 11구역도 이제 이주철거 거의 다 끝나가지고 조만간에 이제 착공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 다들 대부분 이제 흑석 뉴타운은 전반적으로 마무리 단계인데 최근에 이제 흑석 7구역 아크로 리버하인 가격이 30억을 쫙 돌파해 버리니까 그냥 다들 그냥 물론 흑석은 흑석이지만 그래도 동작구 내에서 그렇게 막 그쵸, 네. 가는 단지가 없으니까 아까 제가 둔촌주공 강동구에서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흑석은 요즘 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 서반포 얘기도 조금씩 나오면서 흑석도 주민들 밀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반포 바로 옆인 것도 있고 그러면서 가격이 딱 리딩이 나가니까 흑석동 입지 오케이. 근데 9호선 흑석역은 저기는 완행이고 우리 노량진역은 급행이야. 9호선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완행이냐 급행이냐 차이 되게 크거든요. 굉장히 크죠. 급행 타다가 또 환승해서 그런 분들도 있죠. 또 이제 완행 갈아타야 되고 이거 되게 번거롭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노량진 평지라는 점도 있죠. 맞습니다. 네. 평지인 것도 있고 여의도 바로 코앞인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전혀 안 꿀린다라고 밀리지 생각하시는 않아. 분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 1년 사이에 금액이 여기도 5억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투자하려고 하면 투자 금액대가 한 13억에서 15억 정도 통상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냥 그런 식으로 갔다가 일단은 먼저 예상이 되는 곳들 있잖아요. 이제 이문희경 뉴타운 같은 경우도 네,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입주가 거의 다 마무리 단계로 가거든요. 2025년도 해가지고 지금 이문일구역 입주 시작했고 지금 휘경상구역도 이제 입주 조만간 할 거고 이제 이문상구역이 2025년도 마무리를 할 건데 지금 입주도 하지 않았었던 이문상구역 84타입이 최근 이제 15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이문동 하면서 막 이러거든요. 저기 매부리 TV도 임장
직장 콘텐츠 갔었지만 맞아요. 그때 당시에 막 한창 공사 중이고 막 재개발 막 했을 때 제가 얘기해드렸던 게 이문동은 이미지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 그 일대에 대학들이 되게 많잖아요. 외대, 시립대, 경희대, 그리고 정확하게는 고대는 이제 동대문구는 아니지만 또 사실 또 다 주변이 그렇게 끼리끼리 노니까 그쪽 일대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학창 시절이 떠오르면서 아 거기는 살아남은 동네가 아니야 이랬었는데 제가 저기 그래도 대단지 13,000세대 싹 정비되면 좋아질 거예요 라고 했었지만 사람들이 항상 재개발은 그래요. 재건축보다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니까 지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분위기 별로 안 좋게 보다가 이제 사람들이 신축하면서 쫙쫙 들어서고 이제 눈에 보여지니까 아 이제 좋은 것 같다 하면서 가격대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입주가 코앞인 곳들 가격이 높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문 4구역 시세도 많이 뛰었습니다. 2, 3구역을 보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군요. 이문 4구역이 지금 2주 중에 있는데 지금 가격대가 쫙 뛰어 올라서 여기도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 진짜 이제 사람들이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눈에 보여야지만 행동한다 라는 생각도 하면서 즉 이 말의 핵심은 지금 신축 가격들이 먼저 리딩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리딩을 하기 시작하니까 인근 가격대들도 움직이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위도 요즘 시세가 좀 심상치 않던데 옆에 미미삼을 같은 권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쪽은 시세가 좀 어때요? 이제 미미삼 같은 경우는 장위동 이슈라기보다도 이제 우리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이 이제 84 타입을 14억 원에 분양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우리도 저기 광운대 역세권에 수혜를 하면서 미미삼도 요즘 근데 크게 올라가진 않았고요. 미미삼 같은 경우는 크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지는 흐름으로 움직이는 순으로.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대선 결과도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대통령 누가 되냐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어떻게 될까라는 우려들은 좀 하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려보다도 인근의 신축 단지가 가격 딱 리딩하는 부분들. 장위동도 장위 레디언트, 장위 4구역이 최근에 이제 14억 가까이 이제 실거래가를 또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가격이 리딩하는 곳 주변에 이제 정비사업들 분위기가 좋아진 거다 보니까 여기서 핵심은 사실 서울권역들은 순서의 차이가 있는 거지 전반적으로 지금 다들 조금씩 많이 올라간 데도 있고 조금 올라간 데도 있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더 나빠지지는 않는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요즘 서울의 정비 사업에서 그러면 사업성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뭐 용적률이 얼마였느니 일반 분양이 얼마 나오느니 보다 이제 한두 걸음 나아가서 결국에는 분담금이 나와도 주변 시세만큼 갈 거냐 요거까지는 이제는 좀 보고 오를 것도 오르고 또 투자할 것도 투자하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근데 지금 얘기해 주셨던 곳들 뭐 제가 생각했을 땐 이문이나 월계 이쪽들 빼고는 가격대가 다 어마어마하게 있는 곳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물론 고액 자산가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내 집이 없어서 내 집만은 어떻게든 하려는 분들일 텐데 그러면 나는 그래도 몬테크할 자신도 있어 혹은 뭐 사놓고 다른데 월세 살 자신도 있어 근데 시드는 많이 없어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한 10억 이하로 살만한 재건축 혹은 뭐 재개발 추천해 주실 곳이 있을까요? 지역이나 단지 같은 거를 좀 10억 이하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재건축은 패스입니다. 없나요? 왜냐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강남 재건축은 어쨌든 선택지가 없어요. 선택지 없다는 게 10억으로 못 가잖아요. 당연하죠. 그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가 재건축은 지금 약간 조금 위태위태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왜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건수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향방이 갈려지겠죠. 그런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건수제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압구정 제초안 무서워가지고 압구정 안 살래요 나 살 수 있었는데 압구정 빠이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면 더군다나 여기 강남권역 재건축들은 말 그대로 재건축밖에 없지 재개발이 없잖아요. 선택지가 재건축밖에 없으니까 이런 데들은 그냥 제초안이고 뭐고 그냥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근데 강북에 있는 재건축들은 재개발이라는 대체제가 있잖아요. 굳이 재건축을 꼭 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제가 사실 지금 여쭤보고 싶었던 게 10억 이하 없다고 하셨는데 노원구는 어쨌든 그래도 노후계획도시가 적용이 가능한
사이즈기도 하고 지금 가격이 어쨌든 10억 이하로 나와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추천하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닌가요? 저는 굳이라고 굳이? 보는 거죠. 왜냐면 노원구 얘기를 하셨으니까 노원구 상계주공, 중계주공 이런 데들 보면 이미 기사로 많이 나왔잖아요. 상계주공 5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 지금 추정 분담금들이 지금 5억 넘게 나올 겁니다. 왜냐면 솔직히 아시다시피 노원구는 대지 지분이 별로 안 나가거든요. 대지 지분이 뭐 8평, 12평 이런 곳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사업성이 높지가 않고 그러면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가 사람들이 지금 노원구도 역세권 주변은 종상향 시켜준대요 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상향은 공짜가 아니다. 기부 체납도 해야 되고 임대주택 지어야 되고 그러면 차 떼고 포 떼고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래서 얼마나 개선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 주민들 입장에 분담금 일단 5억 선은 다들 생각해야 될 텐데 그럼 노원구 지금 집값이 이미 뭐 은행 사거리 주변이라든가 뭐 입지에 따라서 뭐 10억에서 12억 정도 하는데 여기서 분담금 5억 더하면 15억, 17억이면 사실 있어요? 주변에 근데 그만큼 리딩하는 단지가 없군요. 네. 노원 그 일대 신축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생각나는 건 포레나 정도인데 근데 포레나 노원도 아직 예전에는 호가가 15억까지도 갔었지만 아직 15억을 회복을 못했어요. 그래 버리니까 그냥 그럼 포레나 노원 그냥 사는 게 맞지.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랑 다 일맥상통하는 건데 주변 시세가 리딩하는 곳들은 제외 재건축도 따라가는데 그 비교가 좀 안 되는 곳들 하다못해 우리 서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노원구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쪽 노원구랑은 오히려 성북구 장위동이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원 아이파크 바로 인근에 있는 미미삼은 그래도 서울원 보면서 우리도 이러고는 있지만 저기 상계동 중계동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 포레나 노원 혹은 그냥 강북의 수많은 재개발 지역들의 대체들이 있거든요. 일단 내가 사놓고 몬테크는 오히려 그냥 조금 괜찮은 입지에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이런 데 월세를 사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체제 재개발 10억이야 어디 좀 있을까요? 사실 앞서서 얘기했던 노량진만 하더라도 10억이 그냥 훌쩍 넘어가고요. 지금 현재 아직 기회가 부가현 뉴타운. 부가현 2구역, 3구역은 물론 2구역은 좀 더 비싸긴 하지만 3구역은 아직 10억 언더로 갈 수는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또 서대문구청이랑 지금 조합이랑 또 아주 대차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사업시행 인가가 이번에는 드디어 나온 줄 알았다가 반려됐긴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너무 불확실성이 커서. 그 다음으로 조금 추천해 줄 만한 데는 지금 청량리랑 제기동 재개발이 위로 기회라고 봅니다. 거긴 가격대가 어때요? 사실 부가현도 그 10억 맥스여서 조금 더 저렴한 데를 제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해당 지역대 같은 경우는 평형대를 어떤 걸 신청했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6억대에서부터 한 8억 선으로 갖다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앞서서도 지금 이문이경 뉴타운이 먼저 좀 조성이 되면서 이문 4구역 가격이 많이 높아졌어요 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이문 4구역 매물도 많지도 않고요. 지금 어떤 매물은 10억 넘어가는 매물도 등장을 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대형인 건가요? 아니요. 84 타입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게 항상 청량리가 더 비쌌거든요. 그러니까요. 입지상으로 봐도. 네, 왜냐면 우리가 청량리가 교통의 호재가 워낙 많은 것도 있고 동대문구 하면 청량리다 보니까 항상 제2동, 청량리동 재개발들이 항상 가격대가 먼저 높았었고 이문희경은 항상 좀 더 낮았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대단지고 속도가 전반적으로 빠르고 하니까 좋아요 라고 하면서 했었는데 여기가 먼저 쫙 치솟아 올라가 보니까 오히려 제2동, 청량리 쪽 재개발들 지금 뭐 여기서도 청량리 6, 7, 8, 뭐 제기 4, 6 이런 데들이 생각보다 가성비가 높다 라는 얘기 해드리고요. 좀 더 금액대를 낮춰보게 되면 지금 장위 뉴타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장위 4구역은 입주가 들어갔고요. 장위 6구역은 일반 분양 잘할 거지고 이제 2027년도 입주 예정이거든요. 여기는 좀 비쌉니다. 근데 어디가 기회냐? 장위 10구역. 10구요. 아주 유명한 그분 정광훈 목사님의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곳이 바로 교회를 파는 곳인데 여기 결국은 보상 결국 결렬되면서 재척시키는 걸로 됐었고 지금 다행히도 여기 이제 서울시나 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준 덕분에 부지 면적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게 빵꾸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대수가 깎일 줄 알았더니 세대수를 보존해 줬어요. 그렇게 가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그동안 좀 멈춰 있었던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협의를 마저 끝낸 다음에 하반기 착공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직 얼마로 들어갈 수 있냐면 7억대로 아직 갈 수 있습니다. 4구역 바로 옆이지 않나요? 4구역 바로 옆인 것도 있고요. 바로 장위 19구역 옆에 장위 14구역과 15구역이 있는데
해당 지역은 지금 또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서 아직 좀 입주까지 10년까지 보고 있는 15구역도 있고, 이제 장이 14구역 같은 경우는 원래 사업시 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지금 또 조합이 또 싸우고는 있지만 그 덕분에 아직도 3억 전후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아직 금액대별로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도 나는 너무 먼 데보다도 빠른데 라고 하면 최근에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고분양가 논란에도 경쟁률 쫙 뜨면서 이제 분양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회를 보는 거가 바로 불광 5구역. 원래 은평구 가련대조 불광이 삼총사 중에서는 그렇죠. 불광 입지를 제일 좋게 보거든요. 이 불광 5구역이 이제 관리처분 인가나고 이주하고 있는데 여기가 아직 투자 금액대가 5억에서 6억 사이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도 관쳐놨으니까 입주까지 5년 딱 잡고 나서 진입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계속 얘기를 제가 스팟별로 얘기는 해드렸지만 더 싸게는 안 되네. 아까 3억 얘기했지만 3억보다 더 싸게 라고 하게 되면 마지막 지역이 서울의 끄트머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서울의 관문이기도 한 노원구 상계뉴타운이 있습니다. 상계 뉴타운. 네. 상계뉴타운은 아까 뭐 상계동 재건축과 다르게 여기는 재개발이니까 재초안에 상관없고요. 여기가 정비구역 지정된 게 2000년대 중반이에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속도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상계 4구역, 6구역은 입주가 끝났고요. 그리고서 지금 상계 2구역과 상계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관리 처분이 코앞이었다가 조합 내분이 일어나면서 막 싸우면서 이제 그랬는데 항상 얘기했죠? 싸우니까 그 가격이다. 여기 상계동도 예전에 5억 넘게 투자 금액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2억 언더로 갈 수 있는 매물도 있습니다.